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썬에서의 챗봇 프레임워크라는 주제로 오늘 세션을 진행하게 된 조성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첫 순서로 사실 배정받을 줄 몰랐는데 첫 순서로 배정을 받았을 때 두 가지 감정이 좀 같이 있었습니다. 처음이니까 많이 안 오겠지? 다행이다라는 감정과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감정이 좀 같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고 나서도 뭔가 이게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하면서 최대한 어, 제가 챗봇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들 또 얻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챗봇에 대한 간략한 분류를 시작으로 챗봇에서의 대화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또 라싸와 랭체인이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이 챗봇 대화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네, 먼저 챗봇 분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은 크게 특정한 목적을 갖는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 챗봇과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오픈엔디드 챗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오리엔티드 챗봇은 뭐 의료, 금융과 같은 이런 특정 도메인이 있을 때 사용하는 챗봇이고 크게 FAQ 봇과 흐름 기반 챗봇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FAQ 봇은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사용자 질문을 토대로 그 질문에 맞는 올바른 응답을 미리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해서 보통 반환하는 분류들을 챗봇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렇게 미리 데이터베이스의 예상 질문과 그에 따른 대답들을 정해 놓아야 하고 이로 인해 사전 정의된 질문과 챗봇이 그에 따른 사전 정의된 대답만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게 된 흐름 기반 챗봇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의된 대화 흐름 디자인에 따라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챗봇입니다. 흐름 기반 챗봇은 사용자와 나누는 대화의 문맥, 즉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컨텍스트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추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 컨텍스트 정보를 챗봇이 저장하고 있기에 멀티턴 대화가 가능해지고 보다 매끄럽고 실제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픈엔디드 챗봇은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챗봇으로 뭐 치챗봇 아니면 수다봇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라싸를 통해서 이런 태스크 오리엔티드 챗봇을 다루는 방법과 랭체인을 이용해서 오픈엔디드 챗봇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챗봇에서의 대화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발화를 하면 챗봇은 사용자의 발화에 이런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의 발화를 각각의 토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를 토크나이제이션, 토크나라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토큰으로 분류한다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토큰화를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뭐 형태수 분석이나 이런 부분 같은 내용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토큰화를 진행한 후에는 사용자 발화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챗봇에게 내가 원하는 작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의도 분류, 즉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합니다. 의도 분류와 함께 개체명 인식이라는 작업도 진행을 합니다. 이 개체명 인식이란 사용자 발화에서 특정 정보를 파악해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개체명 인식 단계에서 파악해내는 정보가 반드시 챗봇에서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 오늘 벌써 파이콘이 개최되는 일요일이네 라고 했을 때 파이콘이라는 정보를 뽑아낼 수도 있고 일요일이라는 정보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챗봇이 이후에 이러한 정보들을 사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순 인사라는 대화 흐름에서 이러한 날짜 정보나 이런 파이콘이라는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정 대화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엔티티에서 따로 추출을 해내는데 이를 슬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챗봇이 대화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슬롯을 채워 넣는 과정을 슬롯 필링이라 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예시에서 사용자가 내일 XXS 호텔 5시에 예약 가능한지 알려줘 라고 발화를 하면 이 사용자의 의도가 예약임을 챗봇이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 예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어느 날짜에 그리고 뭐 어떤 숙소로 예약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체명 인식을 통해 모든 정보를 찾아내고 이 예약이라는 의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엔티티에서 선별하고 채웁니다. 이렇게 얻어낸 정보를 통해서 챗봇은 다음 작업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응답을 반환하게 됩니다. 앞서 다룬 내용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한참 더 많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챗봇은 사용자 발화에 단순히 대화로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파악한 의도를 바탕으로 실제 작업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약이라는 의도를 파악을 해냈다면은 실제 뭐 API를 연동해서 뭐 호텔 예약을 한다든가 결제를 한다든가 하는 이후의 작업으로 이어져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액세스 호텔 뭐 5시라고 예약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단순히 내일 호텔 예약하려고라고 사용자가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부족했을 때 그 정보들을 어디서 채워 넣을 것이냐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족한 정보에 대한 추가 슬롯 채우기가 필요한데 이런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 그 호텔을 예약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이름이 만약에 챗봇이 웹사이트에 연동이 돼 있어서 웹사이트의 로그인 기록을 바탕으로 뭐 사용자의 이름을 미리 가져왔다고 하면 굳이 사용자의 이름을 다시 되물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대화 디자인에 따라서도 이 슬롯 채우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챗봇은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응답을 하기 전에 이 해당 날짜에 호텔이 운영하는지 같은 거를 따로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운영 여부에 따라서 또 다양한 응답들을 반환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챗봇을 빌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컴포넌트들과 또 전략이 필요한데 저는 라사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이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 혹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이번 세션의 주요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간략하게 라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라사는 챗봇 구축을 위한 오픈소스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라사는 크게 라사 NLU와 라사 코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라사 NLU가 앞서 말한 사용자의 의도 분류 그리고 개체명 인식과 같은 기능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라사 코어는 사용자 대화와 이 라사 NLU에서 반환한 반환값에 따라서 최적의 응답과 챗봇이 취해야 할 액션을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챗봇에서의 다이얼로그 엔진 역할을 이 라사 코어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라사는 대부분 야물 형식 파일로 언어 모델 훈련 데이터, 그리고 대화 시나리오, 그리고 각종 설정 등을 모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에다가 내가 이 챗봇에서 쓰일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고 이 챗봇의 설정 값을 이런 것들이야라고 야물 형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 CLI 기반 명령으로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을 먼저 다 정의를 한 다음에 뭐 라사 트레인을 하면은 라사 NLU 모델이 훈련을 시작을 하고 라사 쉘을 통해서 챗봇을 이제 띄울 수 있고 또 라사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개발자가 개발하는 도중에 챗봇이 제대로 된 응답을 반환하고 있는지 챗봇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사의 특징으로는 이 라사와 라사 SDK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라사와 라사 NLU 부분을 담당을 하고 또 백엔드 엔지니어는 이 라사 SDK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챗봇에서의 대화 흐름이 이 라사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크나 그리고 의도 분류, 엔티티 인식 등이 모두 이런 라사 NLU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토크나는 라사의 토크나이저라는 클래스가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자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 토크나이저, 뭐 스페시 토크나이저 등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토크나이저가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피처라이저라는 거는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인베딩 표현을 얻을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의도를 분류해야 되는데 이 의도 분류는 뭐 간단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사이클런의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한 방법이나 또 이후에 다룰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다이어트 클래시파이어라고 라사에서 자체 개발한 클래시파이어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엔티티 추출을 위해서는 이렇게 스페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하거나 CRF 조건부 랜덤 필드를 이용을 하거나 뭐 트랜스포머 레이어 그리고 또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하드 코딩된 방법으로도 추출할 수 있게끔 이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가 들어왔을 때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쳐야 되는데 라사에서는 이를 파이프라인이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라사 NLU 파이프라인의 예시인데 이 라사는 사용자 발화에 대해서 챗봇이 적용해야 하는 이 일련의 단계들을 이 야멀 파일 형태로 정의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config YAML, config라는 이름의 YAML 파일에서 파이프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적용하고 싶은 단계들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위에 파이프라인은 먼저 사용자 발화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 화이트 스페이스 토크나이저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우선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랭귀지 모델 피처라이저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토큰에 대해서 임베딩 표현을 얻게 되는데 이 랭귀지 모델 피처라이저는 그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허깅 페이스의 버트나 이런 사전 훈련된 임베딩을 자체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라사에서 만들어 놓은 래퍼 클래스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서 지원하는 모델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모델 웨이츠 같은 경우에는 라사에서 미리 설정한 값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피처라이저를 적용을 하게 되면 토큰을 얻고 해당 토큰에 대한 임베딩 표현, 즉 벡터 표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 표현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 다이어트 클래시파이어에 넣게 되면 이 의도 분류라든가 이 엔티티 추출과 같은 자연어 처리 관련 태스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스페시 피처라이저, 뭐 랭귀지 모델 피처라이저, 뭐 다양한 클래스들을 구현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라사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뿐만 아니라 이 토크나이저, 피처라이저, 인텐트 클래시파이어가 모두 그 추상 베이스 클래스 ABC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를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구현해야 하는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또 반환값을 적절히 맞춰가지고 모두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의도 분류를 라사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사는 의도 분류에서 사용할 훈련 데이터를 야멀 파일 형태로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이 도메인이라는 이름의 야멀 파일에서 사용할 의도들을 쭉 나열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호텔 예약 예제로 하기 때문에 뭐 단순한 인사말 그리고 잘 가라는 의도 그리고 호텔 예약 그리고 호텔 문의 같은 이렇게 의도들을 일단 우리가 사용할 의도들을 모두 다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언어 모델이 이 해당 의도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러한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NLU라는 야물 파일에서 이러한 훈련 데이터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호텔 예약 의도의 example로 X호텔 내일 5시에 예약해줘 라는 데이터를 이 호텔 예약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은 뭐 다양한 변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순히 하드코딩된 형태로 액세스 호텔, 뭐 내일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드코딩된 예제를 하나 주고 괄호를 통해서 이건 호텔이라는 엔티티야. 내일은 날짜라는 엔티티고 5시는 이 시간이라는 엔티티로 너가 추출을 해야 돼 라고 이 예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라사는 이러한 다양한 예시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엔티티 표기법을 지정해서 가능한 모든 엔티티의 예제 혹은 뭐 어순이 변경되던가 이런 것들을 굳이 안 해도 되게끔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용자 발화가 이러한 해당 의도로 분류됐을 때 챗봇이 어떤 작업을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스토리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는 정말 말 그대로 챗봇이 거쳐야 할 일련의 대화 시나리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이후에 더 자세히 다루는데 이 사용자가 호텔 예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챗봇은 호텔 예약에 이렇게 사용자가 안녕이라고 말을 한다면 챗봇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대답을 하도록 액션을 취하고 또 호텔을 예약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호텔 폼 같은 경우에도 뒤에 다룰 건데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서 호텔 예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채우는 거를 라스에서는 폼이라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너가 다 채워야 호텔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래서 이 라싸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특정 인텐트에 대해서 챗봇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을 하게끔 이런 훈련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 잠깐 물 좀 마시고. 네, 다음은 라싸에서 제공하는 의도 분류 관련 클래스들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는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의도 분류를 진행합니다. 이게 사실 엄청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이유가 이제 간단한 벤치마크 결과를 알고자 함을 위해서 제공한다라고 라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런 인텐트 클래시파이어는 이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SVM 선형 소프트 벡터 머신과 그리드 서치를 이용해서 의도 분류를 진행을 하고요. 이 다이어트 클래시파이어는 듀얼 인텐트 엔티티 트랜스포머 클래시파이어의 준말인데, 말 그대로 이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로 엔티티 추출과 의도 분류가 모두 가능한 멀티태스크 모델입니다. 이 라싸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이고, 텐서플로우를 이용했으며 트랜스포머 레이어 위에 조건부 랜덤 필드 레이어를 추가한 형태입니다. 다이어트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다이어트 클래시파이어는 의도 분류와 엔티티 추출을 한 번에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클래시파이어가 한 번에 이걸 어떻게 수행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흰 화살표가 엔티티 추출을 나타내고 노란색 화살표가 의도 분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선 문장이 입력으로 주어지면 이 pre-trained embedding, 앞서 말씀드린 버트라든가 이렇게 사전 훈련된 임베딩을 통해서 이 문장의 각각의 토큰에 대한 벡터 표현을 얻습니다. 그리고 얻은 이 벡터 표현이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엔티티 추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통과한 벡터 표현이 올라가서 CRF 레이어, 조건부 랜덤 필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조건부 랜덤 필드는 지금 이 내일이 이 엔티티 날짜, XXS 호텔이 엔티티 호텔, 그리고 이 5시가 엔티티 시간, 이렇게 각 인덱스가 어떤 엔티티임을 나타내는 이런 입력을 받고 두 개의 손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토큰별로 임베딩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전체 문장 임베딩을 만든 다음에 이 다이어그램에는 빠져 있는데 이 임베딩을 그 사이즈를 맞춰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의도 분류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내일 XX 호텔 5시로 예약해주는 호텔 예약을 위한 인텐트이고, 이 인텐트가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텐트에 대한 벡터 표현을 얻게 되고, 이 문장의 임베딩 표현과 이 인텐트의 임베딩 표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손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로스를 합치고 이를 통해서 또 역전파를 해서 여기 있는 임베딩 레이어라든가 이 중간중간 덴스 레이어와 트랜스포머 레이어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하나로 의도 분류와 엔티티 추출을 모두 하게끔 라싸에서 선택한 이유가 아무래도 경량화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의도 분류를 위한 트랜스포머 하나, 그리고 엔티티 추출을 위한 트랜스포머 하나, 이러면은 챗봇을 띄우기 위한 너무 또 부담이 되고 운영적으로나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하나가 여러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 클래시파이어는 파라미터를 제공을 통해서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중간에 임베딩 레이어 사이즈를 바꾼다든가 하는 방식의 변경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엔티티와 슬롯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티티와 슬롯은 서로 유사하게 좀 내용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이 엔티티는 사용자 메시지 내부에 구조화된 정보 조각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사용자 바라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반면 슬롯은 대화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아니라 이러한 해당 정보들 중에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정보를 뜻합니다.
즉 슬롯은 사용자 바라에 포함된 태스크와 좀 더 관련이 있고 챗봇이 사용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좀 더 오래 기억해야 되는 정보들을 슬롯이라고 합니다. 이 라싸는 모든 사용자 발화마다 엔티티 추출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빈이라고 해요. 라는 발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빈이라는 정보는 사용자 이름이라는 엔티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엔티티가 슬롯이냐 아니냐는 결국 대화 디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용자 이름을 저장해 뒀다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빈이라고 해요. 라는 저의 말에 챗봇이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하거나 굳이 이 사용자 이름을 토대로 뭔가 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조성빈이라는 엔티티를 슬롯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챗봇이 뭐 안녕하세요 조성빈님이라고 한다거나 이 조성빈이라는 유저네임으로 뭐 DB를 줘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전의 이력들을 줘야 한다던가 하는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대화 디자인을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조성빈이라는 엔티티는 슬롯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라싸에서 제공하는 엔티티 추출을 위한 클래스들인데요. 뭐 스페시에서 제공하는 언어 모델 사용한 엔티티 인식부터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의 더클링을 사용한 뭐 규칙 기반 엔티티 인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앞서 말씀드린 의도 분류와 엔티티 추출을 같이 하는 이 모델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이 regex entity extractor입니다. 그래서 이 regex entity extractor는 이 정규 표현식을 적용해서 엔티티를 식별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놨고 그래서 룩업 테이블이라는 또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룩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 라싸는 이렇게 호텔 엔티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시를 이 룩업 테이블 기능을 통해서 따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뭐 모든 종류마다 시읒 호텔 내일 5시 예약해줘 이 호텔 5시 예약해줘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 너무 하드코딩 방식이기도 하고 또 되게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텐트에 대해서 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예제를 제공을 할 때 이 호텔이나 엔티티는 여기 사실 영어로 호텔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호텔이라는 엔티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쭉 나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런 머신러닝 기반이 아니라 이런 규칙 기반으로 엔티티를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대표적인 예시로 예를 들어서 국가 같은 게 있을 때 뭐 어떤 국가라는 엔티티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 백몇십 개국 제가 전 세계 백몇십 개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더 정확도 향상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엔티티에서 슬롯 필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티티와 슬롯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워커힐이라는 토큰을 호텔이라는 엔티티로 추출할지 아니면 회사라는 엔티티로 추출할지는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던 그 NLU 훈련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대체 이 엔티티를 슬롯이라는 형태로 언제 저장해야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 라싸는 이러한 슬롯 채우기를 이 폼이라는 클래스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슬롯 필링 방식을 지원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매핑 타입에서 보통 이를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from entity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발화에서 추출한 엔티티 호텔을 슬롯이라는 호텔로 뭐 매핑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사용자의 발화에서 사용자가 호텔 이름을 안 말해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챗봇이 사용자에게 어느 호텔을 예약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사용자가 XXX 호텔이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슬롯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그 응답으로 슬롯을 채우는 방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플롯 예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라사는 필요한 슬롯이 채워졌는지 여부를 이 폼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슬롯 필링을 진행을 합니다. 이 폼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통 폼을 정의하게 되는데 먼저 이 슬롯 필링을 담당할 폼의 이름
이나 이런 정보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호텔 예약을 위한 폼이기 때문에 호텔 레저베이션 폼이라는 이름으로 적용을 했고요. 이 호텔 예약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호텔 이름, 그리고 예약 날짜, 예약 시간이라는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required slot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슬롯이 모두가 채워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 슬롯이 안 채워졌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슬롯이 안 채워졌을 때 이 폼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담당을 해주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리스폰스에 auto ask 호텔 네임이라는 형태로 이 auto ask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고자 하는 슬롯 이름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호텔 이름이 없을 때 예약하려는 호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와 같은 챗봇이 반환해야 될 응답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예약하고자 하는 날짜가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뭐 auto ask reservation date 이런 방식으로 해주고, 호텔을 예약하고자 하는 날짜를 알려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좋은 게 여기에 이제 액티브 룹이라고 있는데, 이 폼에서 특정 데이터가 없을 때 챗봇은 결국 이 폼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룹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 루프를 활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폼이 채워질 때까지 해당 폼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끔 걸어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사실 저도 좀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사는 이런 방식을 좀 선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폼을 정의했다면은 이 폼이 언제 트리거 되냐에 대해서 결국 정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호텔 예약이라는 의도를 파악해냈을 때 챗봇이 이 폼을 채워줘라는 액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생각해볼 점이, 이것이 단순히 이 언제 폼이 실행될지를 정하는 이 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챗봇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사는 이 챗봇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이 챗봇 엔진에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는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라사 챗봇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학습시키기 위한 학습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스토리는 학습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 챗봇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학습 데이터지, 이것이 반드시 이 순서대로 흘러간다라든가 그런 거를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일을 토대로 어떻게 머신러닝이 학습을 하게 되는지를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스토리는 우리가 뭐 다이얼로그 플로그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조건 이 패스대로 흘러가게끔 강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챗봇 엔진이라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이 학습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한 스토리를 보면 이 호텔 예약이라는 스토리고, 사용자가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하면 봇은 안녕하세요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유저가 호텔을 예약하려고 라고 한다면은 챗봇의 액션으로는 이 호텔 레저베이션 폼, 호텔 예약 폼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호텔 예약 양식이 활성화하게 되고, 지금 이 호텔 예약하려고 하니까 호텔 이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폼을 통해서 예약하려는 호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어떤 엔티티를 슬롯에 채울지는 이 폼으로 결정했습니다. XX 호텔이라는 엔티티가 추출이 됐을 때, 호텔 네임이라는 엔티티가 추출이 됐을 때 사용자가 호텔을 예약하고자 한다면 그때 이 엔티티가 필요해지니까 이 호텔 네임이라는 슬롯으로 필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제 대체 슬롯 필링을 할 거냐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리에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호텔 예약하고자 한다는 의도가 들어왔을 때 이 폼을 활성화시켜서 슬롯 필링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 언제 슬롯 필링을 할지는 스토리에 정의가 되고, 그래서 또 주의할 점으로는 이전에도 강조드렸던 스토리는 챗봇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기 위해 참조하는 훈련 데이터에 불과하다. 그리고 스토리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대화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스토리까지 알겠는데 그럼 이 스토리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훈련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때 이제 라사는 폴리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규칙 기반의 룰 베이스드 기반의 폴리시와 머신러닝 베이스드 폴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룰 베이스드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룰스라는 야말 파일에 정의된 규칙대로 챗봇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좀 하드코딩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굳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뭐 다음 행동을 예측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는 그냥 챗봇이 안녕하세요 땡땡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단일 턴, 멀티 턴이 아니라 단일 턴,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라는 같은 경우에 이런 룰 베이스드 규칙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베이스드는 앞서 말한 이런 스토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머신러닝 베이스드 폴리시는 이 테드 폴리시라고 또 라사에서 자체 개발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테드 폴리시는 트랜스포머 임베딩 다이얼로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XX 호텔 5시에 예약해줘가 이 화살표가 이제 그 NLU 모델을 지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의도도 분류가 됐고, 이 의도가 분류가 되고, 여기는 간단하게 원하딩 코딩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굳이 이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 번째가 호텔 예약 의도인데, 호텔 예약 의도가 지금 90%의 확률이야. 뭐 컨피던스가 90%가 되면 0.9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얻은 엔티티에 대한 벡터 표현도 우리가 분명히 얻을 거고요. NLU 모델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리고 슬롯도 얻게 됩니다. 뭐 호텔 이름, 호텔을 예약하려는 날짜가 있다라는 이런 슬롯 정보도 벡터로 얻게 되고, 그리고 이 프리브 액션이라고 있는데 이 이전에 보면은 프리브 액션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호텔 예약이라는 의도니까 이전의 액션이라면 어터그릿 챗봇이 한 뭐 안녕하세요 같은 게 프리브 액션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전에 챗봇이 선택한 이 프리브 액션도 벡터 표현으로 얻어가지고 이를 쭉 일렬로 컨캣을 하게 됩니다. 쭉 일렬로 있게 되고, 이를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통과하고 사이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또 덴스 레이어에 통과를 해서 이런 벡터 표현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챗봇은 그 호텔 예약 폼을 활성화한다라고 저희가 스토리에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챗봇이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이 있고, 이 행동이 또 덴스 레이어를 타고 들어가서 벡터 표현으로 바뀌게 되고, 이 둘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사도가 내일 5시 XX 호텔 5시에 예약해줘, 뭐 다음 스토리가 쭉 길 텐데 뭐 결제는 어떻게 하면 돼? 라는 다음 대화에 이게 이제 프리브 액션으로 쭉 들어오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좀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머신러닝 베이스드 기반 규칙이 라사에서 적용한 이유가 이전의 대화를 좀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단일 대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벡터 표현을 얻고 뭐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잠시 이전에 보면은 사실 이 테드 폴리시는 한 가지 대화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런 5가지의 액션에 대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안녕에 대해서도 아까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챗봇의 안녕하세요에 대해서도 아까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스토리가 쭉 길어서 뭐 호텔 예약이 한 20개 정도의 스토리 이렇게 쭉 길게 있다 그러면은 5개씩 끊어서 이렇게 5개씩 쭉쭉 끊어가지고 이 5개를 통해서 다음을 예측하고 5개를 통해서 다음을 예측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사가 좀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가, 그래서 이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만약에 이 의도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인식해내는 모델을 결국 학습시키기 위해서라고 라사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머신러닝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오는 장점은 이전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호텔 예약을 진행하다가 뭐 딴 말을 했을 때 이 라사는 이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호텔 예약 의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드린 언해피 패스 같은 경우인데요.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언해피 패스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용자가 예상한 대화 흐름을 따르고 항상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때 해피 패스라고 하고, 하지만 사용자가 이 의도에서 벗어나거나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언해피 패스라고 하는데, 이 챗봇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이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 사용자에게 호텔을 예약하려고 한다 해서 호텔 예약도 활성화를 했고 호텔 이름을 입력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일 날씨가 좋나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단순히 하드코딩된 패스를 따르게 되거나 머신러닝 기반 규칙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은 봇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폼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아까 같은 머신러닝 기반을 선택을 해서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는 사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라싸에서 권장하기를 이 언해피 패스에 대해서도 스토리를 작성해서 하면은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호텔을 예약하려는데 호텔 예약 폼까지 활성화했는데 사용자가 갑자기 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를 할 거냐? 그래서 auto ask continue라고 이전에 우리 호텔 예약했던 거 계속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챗봇을 할 수 있게끔 이 언해피 패스도 설계를 해서 넣어줄 것을 되게 라싸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하드코딩 패스에서 벗어나고자 머신러닝 기반의 학습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 이 언해피 패스를 또 추가하게 되고 언해피 패스는 그럼 몇 개까지 추가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라싸를 통해서 좀 배운 점들이나 좀 라싸의 특징들을 한번 좀 다뤄보면 이 사용자 발화는 이런 토크나 AW 엔티티 추출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라싸는 각 과정을 모듈화해서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거를 따로 추가로 선택하고 또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챗봇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대화 엔진이 필요한데 뭐 규칙 기반 대화 엔진만을 고집한다거나 뭐 머신러닝 기반의 대화 엔진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자에게 좀 더 풍부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챗봇은 의도를 알 수 없는 사용자 발화와 예상치 못한 답변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루진 못했지만 라싸는 이 분류된 인텐트의 컨피던스 값을 함께 반환해서 그러니까 이 의도의 확률이 뭐 70%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fallback policy라는 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의도가 뭐 60% 아래면은 그 의도를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따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의해서 언해피 패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랭체인의 오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랭체인은 되게 간략하게 시간 준비상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최근에 이제 또 난리였던 챗GPT나 이런 GPT-4 같은 LLM과 애플리케이션의 쉬운 결합을 목표로 하는 오픈 소스입니다. 이 GUI 인터페이스도 지원을 하고 랭체인의 장점으로는 풍부한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DB로 이 LLM이 말하는 거나 이 LLM에 프롬프트를 넣어서 했을 때 어떤 대화를 했는지 같은 게 트레이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에코시스템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너무 잦은 리리스가 있고 또 최근에 대규모 변경을 공지를 해가지고 사실 여기서 뭐 하나하나의 클래스를 막 다루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랭체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편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기능과 에이전트 기능이 있습니다. 간단한 특징들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정말 단순하게 이 프롬프트 텍스트를 그냥 갖고 관리해주는 클래스입니다. 뭐 별다른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체인은 이 프롬프트 여러 개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가 있을 때 이 뉴스를 요약해주는 프롬프트, 이 뉴스를 요약해줘, 이 요약본의 제목을 추출해줘 이런 여러 프롬프트를 체인 형태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또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되게 랭체인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인데 이제 이 LLM이 단순히 프롬프트에 넣은 입력값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LLM 자체가 대화 엔진, 추론 엔진으로 사용돼서 기존의 이 체인 방식은 무조건 이 프롬프트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에이전트는 LLM한테 야 다음에 챗봇이 무슨 작업을 할까 이런 거를 챗봇이 어떤 작업을 어떤 순서로 실행할지 또 LLM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LLM에 대한 잦은 질의인데 그래서 LLM에 이렇게 물어보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높아진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분 남아서 네, 이 프롬프트 템플릿은 정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프롬프트는 뭐 주어진 텍스트를 뭐 5문단 이내로 요약해줘, 넘버 프레그 이런 식으로 인풋
변수로 입력 변수로 지워지고 이 프롬프트 템플릿에서 이를 from 템플릿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엄청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전달받은 이 텍스트를 관리해주는 역할에 좀 불과합니다. 이 체인도 이렇게 뭐 5문단 이내로 요약해줘, 서머리 체인, 그리고 요약의 제목을 뽑아줘, 타이틀 체인 해서 이런 체인들을 또 연결해주면 이렇게 체인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체인 기능이 네,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빨리빨리 하느라 급하게 마무리했는데 혹시 질문이나